고춘자, 한울, 총각선생, 해도령, 한시연. 이들의 거침없는 토크 배틀이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40대인 분들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다른 어떤 나이보다 40대에 겪는 삼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40대는 불혹이라고 불리는 만큼 자기 이름에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결혼했다면 자녀도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40대도 한창 자기 일을 펼칠 시기라서 삼재가 악삼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삼재 때 함부로 전업하거나 이직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가도 적응을 못해서 본인이 그만두고 나오는 사례가 허다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싫어서 이직하고 싶다고 하면 삼재니까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냥 다니라 그래.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에는 있던 자리에 밥 먹고 있던 자리에 잠자고 있던 자리에 옷 입는 게 최고라 이거지. 제가 봤던 40대 후반의 남자는 날삼재의 새로운 이제 직장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금보다 높은 지위가 있었고 연봉도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볼 때는 나이에 핑계를 대면서 직급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이제 오라는 이렇게 말을 바꾸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본인도 조금 찜찜해하고 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직을 하면 몇 달 있다가 구설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삼재에는 가지 말고 운이 내년에 바뀌니까 이직을 내년쯤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라고 제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재성에서 받쳐주는 운이 있으면 이직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사주에 이동수가 많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음 직장을 구해놓고 퇴사하셔야 돼요. 삼재 때 무작정 퇴사해버리면 목숨을 잃거나 큰 화를 입는 파괴살이 들어서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40대 분들 중에 동업을 하고 있다면 특히 삼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업을 해야 하는 사주에 동업자랑 궁합이 잘 맞아도 삼재에는 동업자한테 다 뺏겨서 정작 본인은 손 털고 나오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동업자하고 삼재가 겹치면 100% 안 좋잖아요. 그럴까요? 그리고 동업자만 삼재여도 안 좋죠. 왜냐면 그 사람의 삼재를 내가 같이 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던 형제는 띠동갑이었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철물점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때 형님은 47, 동생은 35에 둘 다 삼재가 들었었는데 같이 삼재를 겪으니까 소소한 싸움이 많아지고 의견도 엇갈리고 결국 1년도 안 돼서 철물점을 팔아먹고 형제간이라도 삼재는 또 그렇게 칠 수가 있다. 내년에 삼재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깨지는 거야. 나하고 나하고 깨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동업자끼리 악삼재와 복삼재가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악삼재는 한 발 물러서고 복삼재는 밀어줘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복삼재인 사람이 먼저 출근을 해서 영업장의 기운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떤 결정을 해도 복삼재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악삼재라면 사업을 접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내년에 운이 괜찮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를 봐서라도 끌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평균 나이가 43.3세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이 삼재라면 심사숙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삼재 때 이사하는 건 그다지 추천하지 않거든요. 특히 대주가 삼재면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짓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사나 집 짓는 것도 온 가족이 이동하는 거니까 큰 행사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움직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삼재라고 해서 이동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삼재인 사람도 자신과 맞는 터로 이사하게 되면 땅의 기운을 받아서 덜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지. 그렇지. 힘들기는 하죠. 그리고 주거 계약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기 위해서. 또 이사는 풍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향과 그 자리가 나와 합의드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삼재인 상태에서 나와 극한 자리로 이사하면 내가 직접 산소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삼재 때는 세 가지 이제 살이 움직이잖아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겁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살이 천살이잖아요. 이렇게 삼살이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지으며 복삼재라도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방향은 매해 바뀌는데요. 2022년도 이민년은 북쪽으로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삼재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굳이 명의까지 바꿀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안 그래도 삼재인데 괜히 명의를 바꿨다가는 가족이라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명의는 원래대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원래 명의자가 악삼재라면 가장 운이 좋은 가족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운이 좋은 쪽은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추자 선생님의 의견이 찬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예요. 사실 명의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누구의 돈으로 이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남편이 삼재라면 아내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도 이사 자금이 남편의 돈이라면 좋은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섬세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뭐 계약서나 모든 서류나 이런 거를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죠. 어차피 피해를 보는 건 남편의 돈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40대의 가장인 분들은 가족 중에 삼재가 몇 명 있는지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본 가족은 네 식구가 전부 삼재인 거야. 근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을 얻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날삼재는 어떻게든 치고 나가잖아요. 3명이 삼재라도 문제가 오지만 이 집은 또 4명이 삼재였고, 그리고 모든 삼재는 5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식구들의 삼재를 푸는 의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신도가 4식구가 삼재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복삼재로 들어왔고 큰딸도 복삼재고 그런데 아들은 악삼재고 또 막내딸은 평삼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올해 엄마는 지인의 소개로 상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1,500이라는 이익을 이제 보기도 하고 큰딸은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바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되고 큰아들과 그다음에 이제 막내딸은 삼재 탓인지 회사를 그만두기도 이제 했었지만은 그래도 바로 취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가족 중에 삼재가 서너 명 되면 정말 삼재를 풀지 않은 이상 가족이 떨어져 살아도 안 돼. 안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는 삼재가 끝났는데 다른 가족이 삼재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속해서 삼재가 있는 집은 드물긴 하지만 계속 안 좋은 기운이 유지되는 거니까 그런 집은 정말 뭐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시연 선생님께서도 40대 삼재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50대의 삼재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 30대는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50대에는 20대만큼 기회도 많지도 않고 만약 악삼재가 들어서 정말 크게 무너지면 재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고 특히 삼재를 함께 겪으면 싸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혼 소리가 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삼재를 겪으면 합의 드는 거라 오히려 이혼을 잘 안 하지 않나요? 옛날부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했듯이 삼합이 든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혼은 성향이 달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 꼭 삼재 탓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또 맞아야 근데 되는. 4살 터울이라고 답이 맞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런데 그 많은 띠 중에 4살은 맞다라는 거지. 이게 띠만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아니 이제 4살 사주를 다 봐야 차이는 돼. 그 띠도 띠가 안 아니라, 보고 이제 네, 궁합도 4살 안 차이는 보고 궁합을 안 이제. 본다.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해. 같은 4살 터울도. 너무 비판적이신데. 아니 나도 4살 터울하고 이혼했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속궁합이다. 그치? 바로 그거야. 속궁합이 맞아야 돼. 난 안 맞았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이혼할 사주가 아닌데 삼재라서 속 시끄러우니까 이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삼재가 넘어갈 때까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데 100이면 99는 그냥 이혼해 버리더라고요. 이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갈등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나이 든 부부들이 삼재 때 많이 이혼을 하는 것 같아요. 삼재라는 나쁜 기운을 만나면서 그동안에 참았던 게 빵 터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혜주 선생님처럼 50대의 삼재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0대 때 삼재로 고력을 겪어서 절명의 기운이 들면 단명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아픈 걸 몰랐다가 삼재 때 심각한 병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병이 위중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정말 악삼재라면 멍들 것도 부러지기도 하죠. 제 경험상으로는 삼재 때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제가 봤던 남자는 50대에 악삼재가 들면서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고 실명이 되었어요. 제가 봤던 분은 60대 남자분이었는데 원래 지병을 앓고 있어서 신장 투석을 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날삼재 때 갑자기 위중해져서 투석도 못 받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재를 풀고 저도 대수대명까지 했는데 다행히 고비를 넘겨서 투석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완쾌 소식은 듣지 못해서 저도 기운을 차리시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60대가 되면 환갑이 되고 힘을 거의 다 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금전을 벌 힘이 많이 떨어져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체가 60대의 삼재도 조심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네, 맞아요. 가끔 퇴직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낭패를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가끔 복삼재 때 주식해서 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정말 복삼재가 맞았다면 오히려 주식을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평삼재라면 반대지만 복삼재라면 코인이나 주식은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복삼재 때. 대신 복삼재도 삼재는 삼재니까 꼭 상담을 하신 후에 시도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러면은 코인 해라 뭐 주식 해라 이거 선생님은 말해요?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해라 이건 그래요? 해봐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이제 뭐 삼재라도 얘기를 하는 편이지 아우, 나- 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난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아니 이제 그런데 그러면 삼재를 풀 그런 게 없는 거지. 근데 어느 이게- 정도 좀 풀고 운도 맞으면 맞아요. 나는 집도 사라 그러고 네, 맞아요. 아 집 사는 거하고 코인이나 코인도 하라 주인하는 그러고 거는 돈도 투자하라고 하지. 저는 이렇게 삼재 때도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것도 하나의 문서잖아요. 대신 내 사주에 문서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행으로 봤을 때도 불과 금의 기운을 다 많으면 사주에 문서가 들어 있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불이 금을 녹여서 쓸 수 있는 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고 대신 이렇게 사주에 문서가 있어도 팔랑귀를 가졌다면 자제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재는 위험한 시기니까 나이를 먹고 삼재가 들면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60이 넘어가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환갑이 지나면 60갑자를 다 돌아서 남의 나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넘어갔을 때 삼재는 그렇게 크게 치지 않는다는 그렇죠. 소리. 한갑을 때우니까. 예. 그리고 70이나 80 같은 고령에는 삼재도 세차게 올 수 없잖아요. 특히 100세가 넘은 분들은 아기 같다고 봐야 하는데 101살 되면 한 살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한 살일 때는 삼신이 도움으로 삼재를 덜 타는 거겠지만 101살일 때는 기운이 세해서 삼재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를 먹어도 삼재는 똑같이 겪는 대신 복삼재가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아내질 못해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7순이나 8순 잔치를 해드려야 하는데 삼재가 겹쳤다고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삼재는 수재, 풍재, 화재로 온다고도 하는데 생일이 불, 물, 바람과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악삼재라면 직계가족끼리만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삼재이면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픈 사람까지 있으면 저는 제사도 지내지 말고 꼭 삼재라서가 아니라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제사를 지내면 원 조상의 제사를 못 받는 다른 조상들 그리고 지나가는 귀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기운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 얘기만 들어보면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삼재라고 걱정만 할 수는 없죠. 지금부터 삼재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재 때 벌어지는 문제들을 막고 해결하는 영적 의식, 바로 삼재풀이죠. 저는 복삼재인 분들도 삼재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재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막아가자는 거죠. 특히 가족 중에 삼재가 3명 이상이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삼재풀이는 꼭 해야죠. 그리고 한 번으로 3년 내내 애군이 막아지는 건 아니라서 1년에 한 번씩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재가 들기 전에 미리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지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동지 때 삼재인 분들의 속옷을 받아서 전안에 두고 먼저 신령님께 이제 고하는 거죠. 그리고 구정을 세고 보름 안에 날을 잡아서 삼재풀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삼재풀이를 하는 날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저는 혜주 선생님과 똑같아요. 애동 시절에 선배님들께서 구정 세고 바로 다음 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배우긴 했는데 삼재풀이에 참석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름 안쪽에 주말로 날을 잡기도 저는 해요. 저는 새해가 시작되는 입춘과 정월 대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2번을 풉니다. 워낙 기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2번을 해야 괜찮더라고요. 저는 동지에 삼재풀이를 하는데요. 동지는 전년도의 애군을 물려주고 다음 해에 좋은 운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삼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삼재는 전년도부터 안 좋은 기운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3년이 지난 다음 해에 본인의 생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5년 동안에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재는 1+1이잖아요. 삼재가 가고 난 뒤에는 반란이 와서 삼재반란이라고 하는데 이 반란도 삼재만큼 흉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조심하라고 해요. 그리고 삼재풀이는 개인적으로 의뢰하기도 하지만 단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삼재풀이가 단체로 진행된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 많은 사람을 빌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굿할 때는 법사님을 한 분 모시는데 삼재풀이 할 때는 2분의 법사님을 모셔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소홀하지 않게 하는 거죠. 저는 단체라도 그 집의 목을 각각 지워서 줘요. 추구문을 걸어놓고 상차림도 집집마다 따로 하니까 네. 단체나 개별이나 전혀 차이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집의 목마다 상을 차리지는 않고요. 신령님의 몫을 상을 크게 차립니다. 대신에 한 집의 의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집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 집씩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로 하면 비용도 낮아지잖아요. 삼재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신 풀어야 할 게 많은 사람은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재풀이에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할 과정이 있잖아요. 일단 삼재경을 읽어줘야 하는데요. 그냥 말로만 삼재 풀고 넘어간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경문이나 축어는 못 알아들어도 무슨 살이나 삼재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대체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재인 가족이 무교를 믿지 않으면 못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쓰던 칫솔을 가져오라고 해요. 새 칫솔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의심을 사지도 않으니까 좋은 대체물이 되는 거죠. 저는 작두까지 타서 안 좋은 기운을 눌러줘요. 삼재에는 안 좋은 기운이 너무 강하니까 작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재풀이를 한 분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드리는 보너스 부적이 있죠. 바로 삼재부적인데요.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어서 늘 몸에 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삼재부적만 있다고 해서 삼재의 안 좋은 기운을 모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삼재는 말 그대로 재앙과 같기 때문에 부적이나 비방만으로 막기 어렵고 반드시 영적인 행위가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삼재풀이로 애군액사를 거뒀기 때문에 굳이 부적까지 지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끔 본인이 불안해서 부적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마음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의미로 부적을 해드리기는 하죠. 저는 삼재부를 안 드려요. 부적은 그 사람하고 안 맞으면 살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재 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타올 드리거나 복주머니에 뭔가를 담아서 나만의 부적을 드리는데 내용물이 매년 바뀌어요. 그리고 삼재부적은 3년 내내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 매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들삼재가 있고 노을삼재가 있고 날삼재마다 기운이 달라지기도 하고 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운세도 바뀌기 때문에 부적도 매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재풀이를 하지 않았어도 만물상에 가면 삼재의 부적을 팔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서 몸에 지녀도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식으로 한 삼재 부적만큼의 효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마음의 맞습니다. 안정이 또 되니까. 그래도 저는 신명에서 내리신 부적이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적을 쓰려면 일주일씩 기도를 올려야 겨우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당의 노력과 신명의 기운이 담겨야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통 삼재풀이 비용에 삼재 부적까지 다 포함돼 있잖아요. 따로 한다면 10만 원 내외로도 할 수 있겠지만 가끔 삼재 부적을 몇백만 원 주고 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비용을 받는 건 정말 오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재 부적이든 삼재 풀이든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무당에게 의뢰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상담자분들 중에 삼재를 풀었는데 그대로인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삼재풀이 현장을 보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선생님께 의뢰하거나 직접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은 까만 호랑이의 해잖아요. 호랑이는 신성하지만 백호는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강하고 어두워서 삼재인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주가 어떤지 파악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민년에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를 가진 분들이 삼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특히 원숭이띠인 분들은 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금전 문제 혹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삼재풀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금전이 들어가는 영적 의식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삼재풀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